H소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4mm 정도 측정이 되죠. 지금 보시면 10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그러니까는 사각턱의 좌우폭은 한 1, 2mm 정도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38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남자 평균은 135mm니까 광대도 한 3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가장 넓은 부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47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남자 평균은 148mm니까 평균에 가까운 두상 크기 또는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대랑 사각턱만 조금 넓은 평균보다 그런 얼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꽃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한 12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25mm예요. 한 3mm 정도 짧죠.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꽃뼈 만나는 점에서 요 코앞가시까지 보는데요. 요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5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예요. 그러니까 한 1mm 정도 중안면부는 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6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이게 남자 평균이 70mm예요. 그러니까 하안면부는 한 6mm 정도 짧은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이 부분도 조금은 짧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턱이 조금 길어지는 거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이 수치 분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자분은 광대랑 사각턱이 조금 넓고 얼굴 길이가 짧아서 넓어 보이는 얼굴형이다. 그런데 얼굴 길이 중에서도 중안면부보다 하안면부가 유독 짧아서 턱이 조금 짧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부각되고 광대가 좀 크면 오히려 광대가 실제 큰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귀밑각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귀밑각이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3.5cm, 3cm 정도 있으시거든요. 특이하게도 워낙에 사각턱이 남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살짝 자른 것처럼 이렇게 없어요. 근데 뭐 이게 큰 중요한 건 아니고 밑으로 조금 긴 사각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각턱은 잘라줄 게 없습니다. 왜냐면 침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침샘이 큰 경우에 지금 사각턱은 여기에 있거든요. 한번 옆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침샘이 여기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침샘이거든요. 지금 마우스 있는 데가 침샘이고 이걸 뼈음형으로 돌려서 보면은 지금 사각턱이 있는 데가 아니죠. 자, 실제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가장 볼록한 부분, 사각턱이 있는 데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이 가장 볼록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분의 사각턱 끝은 여기에 있는데 마우스 가만히 두고 피부음형으로 돌려보면 사각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조금 표시하는 의미에서 조금 구멍을 내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데인데 이 모습이 실제 피부음형에서는 어딘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를 잘라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불룩하게 남고 여기만 이렇게 더 패여 보이는 이런 느낌의 턱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침샘이 크고 사각턱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살짝 말린 사각턱의 경우에는 사각턱 수술은 금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사각턱을 자른다면 오히려 이쪽에 페인만 만드는 이런 묘한 턱선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자를 대고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지금 입이 좀 들어간 편이어서 턱이 조금 더 나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턱이 전진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길이가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턱을 자르기보다는 오히려 턱의 길이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한 4, 5mm 정도, 한 3mm, 4mm 정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5도 부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광대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뭐 조금 있지만 이 정도 45도 광대면 뭐 거의 남자치고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정도면 역광대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 부분 조금 튀어나온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광대 수술에서 도움받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뼈 음영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환자분의 사각턱 광대가 튀어나온 부분이 눈 윗뼈랑 눈 아랫뼈랑 만나서 여기서 일자로 떨어지는 게 저희 수술 목표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 조금 줄어드는 건데 이게 과연 환자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도 광대가 뭐 남자 광대로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요거 조금 줄이고자 광대 수술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45도 광대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양쪽 다 뒤쪽만 좀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자분의 선택에 맡기는데 저라면 굳이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 있는 부분은 그냥 보기에도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네 가지로 기준을 보면은 눈 밑에 지방 볼록하고 눈물꼬랑 이렇게 뚜렷하고 앞광대 부분 이 부분 오목하고 팔자 부분 꺼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눈 지방 볼록 앞광대 꺼져 있고 팔자 위쪽 볼록했다가 팔자 다시 꺼지고 이런 느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오목함 느낌 때문에 입이 조금 나와 보이기도 하고 턱의 길이가 짧아서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게 더 좋은 턱인데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여기 조금 들어가면서 여기 볼록해지고 여기 조금 볼록해지고 턱은 길이를 조금 늘리면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이중턱도 살짝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환자분한테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치아 중심 라인이 그럭저럭 잘 맞는데 턱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진 모습이 보이죠. 이런 비대칭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은 얼굴 상악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환자분은 왼쪽 광대가 더 크다고 느끼실 확률이 많은 그런 얼굴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모습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사각턱이 안 보이고 왼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사각턱이 밑으로 내려간 게 보이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냐면요. 얼굴 중심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중심선인데 턱 라인 자체가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턱은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짧아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온 양상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대칭이 있으면 뭐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이 각도와 또 왼쪽에서 하악과도하고 하각이 있는 이 각도를 보면 이쪽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틀어진 입술을 보인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넓고요. 이쪽이 조금 더 좁은 이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좁으면 길어지고요. 넓으면 짧아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실제 모습에서도 보면 이게 넓고요. 이게 짧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 두께도 만만치 않게 지금 두꺼운 상태인데 지금 45도 광대 있는 부분하고 역광대 부분에서 저희가 피부 두께를 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남자니까 그래도 조금 두껍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한 7mm, 7.4m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7mm, 8mm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광대 쪽은 6, 7mm 정도가 일반적인데 지금 환자분 보시면 옆쪽이 8.5mm로 굉장히 넓어 보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부위의 피부가 두꺼운 것, 이런 것들은 뭐 침샘과 피부 두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키가 174에 75kg예요. 그러면은 과체중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체중 상태에서 얼굴 뼈다가 크다는 이유로 뼈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술 후에 볼이 처진다, 얼굴이 처진다 이런 분들은 과체중 또는 평균 체중, 정상 체중에서 약간 오바되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정상 체중보다 약간 저체중인 환자에서 피부 처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과교정을 이제 의심하게 보게 되는데 뼈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은 저체중인 상태에서도 피부는 처집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분처럼 광대 이거 조금 줄이는 거, 뭐 턱 자르는 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턱 길이가 늘어나는 거는 볼륨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처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요거 조금 줄어드는 것 때문에도 볼쳐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환자분이 얼굴 사이즈나 얼굴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체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꼭 생각해 보시고요. 비대칭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볼 때 얼굴 중심선, 고개 뒷모습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그러면 턱의 모습이 지금 좀 특징적으로 보이죠. 여기 옆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턱이 이렇게 삐뚤어진 게 여실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관계, 이제 광대랑 사각턱의 거리, 또 이쪽과 이쪽의 거리가 보면은 이쪽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큰 게 아닌데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광대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 광대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광대의 불균형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서 얼굴 중심선에서 다시 한번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좌우 폭을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지금 얼굴 중심선이 요쯤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한 6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얼굴 중심선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 여기도 한 69mm 정도 측정이 되죠. 제가 뭐 점으로 그냥 찍은 거니까 0. 몇 mm 정도 차이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광대의 비대칭은 없는데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머리뼈는 이렇게 있고 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쪽은 얼굴 볼이 넓고 이쪽은 조금 갸름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다 비대칭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요. 광대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광대는 불균형이 아니고 턱이 삐뚤은 거고요. 사각턱이 존재한다. 사각턱이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특징적으로 환자분은 여기가 없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길지만 안쪽으로 말린 사각턱이고 침샘이 크기 때문에 사각턱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되고요. 턱 끝은 깎을 필요는 없고 길이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4, 5mm 정도 길이 연장하는 이런 보형물 하나 살짝 넣어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은 지금 충분하고 오히려 지금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길이 연장을 해서 전진이 조금 줄어드는 걸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안면부 꺼짐은 있어서 보형물이나 진피를 통한 볼륨 증대하는 그런 광대나 팔자 부분, 앞광대랑 팔자 부분에서는 진피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좀 주고 눈 밑에 지방을 펼치는 작업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술 후 윤곽으로 인한 피부 처짐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광대는 처짐이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볼륨이 증가하는 수술은 피부 처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볼륨이 줄어들면 피부 처짐이 발생하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수술 중에서 광대 요거 조금 줄이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볼륨이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피부 처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사항 적어주신 게 뉴진스 민지나 방탄 진처럼 이렇게 매끈하고 굴곡 없고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싶다 이러셨는데 이게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실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할 때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죠.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일반인들이 한국 사람이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두껍고 어떤 사람은 뼈가 크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너무 얇은데 막 늘어지는 살성을 갖고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연예인들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추려서 괜찮은 사람들만 뽑은 거잖아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중에 한 명, 몇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고 일반인들이 수술을 감행한다.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어렵고요. 어느 정도 싹이 있고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약간의 교정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연예인 데뷔하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어떤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간혹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보기는 해요. 아, 이 친구는 뭐 해주면 진짜 용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또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 이 친구 좀 안타깝지만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체중, 그 다음에 키 이런 것들 뭐 쉽게는 그냥 BMI라고 하는 체지방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은데 지금 환자분의 키 174에 75kg 과체중이잖아요. 과체중인 매끈한 연예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체중은 그런 상태에서 수술하면은 이렇게 매끈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연예인들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체중이라고 말할 때 키에서 110을 빼는데 우리가 미용 체중이라고 불리는 거는 115를 빼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은 120을 뺍니다. 그럼 지금 환자분 키에서 120, 115를 빼면은 60kg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15kg 감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인데 그게 되지도 않으면서 수술을 통해서 매끈해지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서 상담 다니고 뭐 인터넷에서 본 여러 뭐 얼굴 피부 얇아지는 지방 없어지는 그런 시술들 뭐 많죠.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인모드, 뭐 울세라 이런 것들 막 하면서 난 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였는데 왜 이런 얼굴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일반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희망을 심어주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광고들에 우리는 또 그런데 돈을 쓰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노력도요, 한 10년 동안 체중 관리하면서 정말 꾸준히 하신 분들 보면요, 완전히 이렇지는 않더라도 정말 눈에 띄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정도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단순히 수술 몇 번 하고 또는 시술 몇 번 해가지고 이런 얼굴을 얻는다는 거, 또 체중 관리도 안 하면서 이런 얼굴을 얻는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턱각 날렵해 보이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볼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세요. 그래야지 내 체중이라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보지 않고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연구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제가 뭐 환자분을 수술을 막 시키기 위해서 영업을 한다고 이 비대면 상담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면 환자분 뭐 이거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환자분이 기대하는 게 이런 매끈한 얇은 가녀린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환자분은 체중부터 감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그런 거 보고 연구할 시간에 체중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굴에서 보이는 광대가 크네 작네 하면서 거울 보고 혼자 분석한 내용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딴 얘기였구나. 이게 비대칭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비대칭 중안면부 꺼져 있으니까 이거 수술하세요. 비대칭이니까 양악하세요. 광대 이쪽 크니까 크게 보이니까 이쪽 더 줄입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환자분한테 공감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환자분한테 조언은 되지 못하고 도움은 되지 못하는 그냥 영업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잔소리가 길어져서 조금 죄송하네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